이달 말까지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첫날 연방 정부가 셧다운돼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9월 말 임시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국가 부채 한도 해결과 인프라 법안 표결은 10월로 연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2.2년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여파로 3분기에 냉각된 후 4분기에 다시 열기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가 벌금을 내면 미국 내 영주권을 허용하는 플랜 B를 공식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10월 첫날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국경과 공항, 사법당국과 안보 등 필수 직종을 제외하고 절반 가까이 마비돼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국립공원은 거의 모두 문을 닫고 IRS의 업무 중지로 주택 모기지와 각종 대출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읽기에 몰린 워싱턴 정치권이 9월 30일 자정안에 임시 예산이라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폐쇄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민들이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임시 예산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10월의 첫날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예산이 없어 가동을 못하는 셧다운 폐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더라도 미군과 안보, 사법당국, 공항과 항구, 국경, FDA와 CDC 등 코로나 방역당국 등은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반면 21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85만 명이나 강제 무급 휴가를 명령받아 일시 해고됩니다. 그럴 경우 워싱턴 기념탑과 내셔널몰을 비롯한 국립공원들과 스미소니언, 워싱턴 국립동물원 등 명소들이 거의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IRS가 업무를 중지해 주택 모기지와 각종 론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보고서상의 신고소득과 사회보장번호 등을 확인해 줄 수 없어 융자 업무가 올스톱될 우려가 생깁니다. 가장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최장 기간인 35일간이나 벌어진 바 있습니다.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당시 12개 연방 예산안 중에 승인됐던 5개에 따른 예산 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85만 명이 아닌 38만 명이 일시 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35일간 38만 명이나 일시 해고돼 비필수 직종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미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3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장기 셧다운에 앞서 2013년과 2018년 초에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으나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힘겨루기로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의 연방정부 셧다운과 10월 18일 이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는 연쇄 위기에 내몰려 있어 워싱턴 정치권이 불필요한 대재앙만큼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속으로 데드라인에 내몰리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 예산부터 처리해 정부 셧다운을 우선 피한 후 국가 부채 한도 해결과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은 10월로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는 동시 처리를 밀어붙여 왔으나 여의치 않자 하나하나씩 분리 처리해 정부 기관 폐쇄와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당내 결집을 위한 2가지 인프라 법안을 세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하루 이틀 사이에 임시 예산이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가고 10월 18일까지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연속 데드라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하원에서도 가결해 최종 승인해야 하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정책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총규모와 세부안을 조율해 확정해야 합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는 이 4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아 분리처리, 일부 시간 두기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국가 부채 한도 동결안까지 부착시켜 처리하려다가 상원에서 공화당의 장벽에 부딪혀 분리 처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고 30일까지는 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함으로써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해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대표는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 예산이 결코 마르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어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카운트 중지하는 동결하는 방안을 10월 18일 연방정부 재원 소진 이전에 확정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만큼은 막으려 할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국가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초당적 이슈에 공화당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10월 중순까지 심겨루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가운데 4명, 상원의원 50명 중 단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사회정책 법안의 총 규모와 세부안을 놓고 중도파와 진보파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내 조율이 아직 안 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상원 가결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은 당초 27일에서 30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3조 5천억 달러의 총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대폭 낮추고 세부안들의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진보파들과 중도파들이 당 지도부와 막바지 집중 조율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2.2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29개 나라 중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9개 나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기대 수명이 1.5년 이상 줄어든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2.2년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과 이태리, 스페인 등 29개 나라를 대상으로 코로나가 기대 수명에 끼친 영향을 연구했는데 이 중 27개 나라에서 기대 수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개 나라에서는 남성은 1년 이상, 8개 나라에서 여성은 1년 이상 기대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크게 타격받아 영국 남성은 1년 전보다 1.2년, 여성은 0.9년 줄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지난 1년간 남성과 여성 기대 수명이 모두 1.5년 이상 단축된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2.2년 줄어들면서 29개 나라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은 이 연구가 기대 수명을 인종과 소득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남성이 유럽 남성에 비해 특정 질병률이 더 높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68만 5천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CDC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더 급격히 떨어져 3년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구 대상국 29개 나라 중 기대 수명이 줄지 않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남성과 여성, 핀란드 여성은 기대 수명이 줄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이들 나라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델타 변이 여파로 냉각됐다가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열기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6.3%, 2분기에 6.6%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3.4%로 급속 냉각됐다가 4분기에는 6.2%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단 한 분기 동안 일시적인 냉각을 겪은 후 연말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와 2분기에 모두 6%대 성장을 기록했다가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속 냉각되겠지만 4분기에는 다시 6%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 1분기에 6.3%에 이어 올 2분기에는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재발되고 경제 활동이 다소 위축되면서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3.4%로 냉각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4분기에 다시 6.2%로 급등해 올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아 냉각되는 사태를 완전 피하지는 못하지만 한 분기로 막고 다시 열기를 내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선 델타 변이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3차 화이자 부스터샷, 대규모 백신 접종 의무화 등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대확산을 막고 있어 경제 활동도 우려보다는 위축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올 한 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당초 7%대로 예상됐다가 일제히 5%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경제 연간 성장률이 6월에는 7%로 내다봤다가 9월 회의에서는 5.9%로 내려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민간 경제 분석기관들도 일제히 7%대 성장에서 5%대 성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체류 시한을 넘긴 서류 미비자들도 벌금을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체류했으면 구제받을 수도 있는 이민자 구제안 플랜 B를 공식 제시하고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800만 구제안을 거부했던 상원 입법고문이 플랜 B로 제시한 민주당 지도부의 대안을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드림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 명이나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바이든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플랜 B를 상원 입법고문에 공식 제시하고 재판정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2인자인 원내 총무이자 드림 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원내 총무는 이민자 구제를 위한 플랜 B를 엘리자베스 맥도노 상원 입법고문에게 공식 제시하고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원내 총무는 800만 명 구제안의 대안으로 마련한 플랜 B와 의회 예산국이 산정한 예산과 경제효과 추산치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상원 입법고문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려는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노 상원 입법고문이 이민자 구제 플랜 B를 예산조정법에 적용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사회정책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정해야 수백만 서류 미비자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구제 조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한 것이고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가동한 바 있어 채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년 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한 바 있는 이민법 245Y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입니다. 이민법 245Y 조항을 부활하면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도 벌금 $1,000 정도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인 서류 미비자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보다는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45Y 조항의 부활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리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이민 리지스트리 데이트는 1986년 레이건 불법 이민자 사면 때에 설정된 1972년 1월 1일로 35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리지스트리 데이트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수십 년 동안 미국서 살아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이어야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하면 불법 이민자 670만 명,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만 명,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 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ur company was growing, so we looked around the country for the right place to expand. We needed a highly qualified workforce, and it was Terry McAuliffe who convinced us that Virginia was the right place for us. As governor, Terry was focused on creating good-paying jobs and helped make Virginia a great place for our workers and our company. We're proud to have built CoStar's research headquarters right here in Richmond, with over 1,000 employees and growing. Terry was right about Virginia, and we're proof of that.